안녕하세요, 왓츠입니다. 오늘은 앞선 영상에 이어서 SKX007과 SKX009를 비교해보려 합니다. 우선 두 모델 모두 약 25년 동안 생산되어 오면서 기계식에 입문하기 좋은 시계로 많은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세이코의 정책이 바뀌면서 아쉽게도 단종이 된 모델들이기도 합니다. 단종이 되기 전까지는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우수한 품질을 맛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가격이 많이 인상되어 가성비가 좋다라고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동서양 가릴 것 없이 인기가 많던 스테디셀러였는데 굳이 단종이 된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상반되는 모델이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세이코는 그 가격대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보여주려 했었다면 현재는 예전만 못한 품질을 보여주면서 도리어 가격은 올린 신박한 행보를 취하고 있는데요. SKX나 사부 시리즈가 우린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높은 품질을 뽑아낼 수 있어 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가성비랑 멀어지고 있는 현 시점과는 맞지 않아서 단종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튼 이 SKX 시리즈는 완전히 단종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는 아이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뒤늦게 SKX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비교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모델 모두 다이버 시계의 기초인 IS 인증을 받았으며 세이코의 튼튼한 무브먼트인 7S26으로 구동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능적인 차이는 없고 오직 디자인적인 면에서만 차이점을 보이는 착실한 시계들입니다. SKX007이 전반적으로 블랙 색상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반면 SKX009는 레드와 블루 조합의 펩시를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요. 같은 디자인의 시계임에도 베젤에서 온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나 전반적인 느낌까지 다르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무채색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분들도 무난하면서 활용하기 편한 블랙 컬러의 007을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사전에 커뮤니티를 통해 알아본 선호도에서도 007을 픽하신 분이 약 70% 정도로 009보다 3배가 넘는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이버워치 하면 간판처럼 떠오르는 썸마의 컬러가 블랙인 영향도 있고 꼭 썸마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다이버 시계들이 무채색을 베이스로 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근본을 따지는 근본 덕후이기 때문에 단연 블랙이 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두 모델 간의 차이는 베젤의 컬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차이점을 보였는데요. 당연히 SKX007은 블랙 베젤에 맞게 블랙톤의 다이얼 컬러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옆에 009를 보면 은은하게 네이비빛이 도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지 컬러만 다른 게 아니라 다이얼의 질감이 표현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도 있는데요. 007의 경우는 블랙 컬러의 특성으로 질감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009는 블랙보다 연한 톤으로 다이얼의 고유 질감까지 볼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강한 조명 아래에서 보면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트한 질감을 좋아하기도 하고 각도에 따라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시계들을 선호해서인지 보면 볼수록 009도 이쁘게 보이는데요. 정말 미묘한 차이이지만 두 가지 모두 소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이얼의 컬러뿐만 아니라 야광도료가 발려진 인덱스에서도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모델 자체의 차이인지 아니면 개체 차이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007 쪽의 인덱스가 빛 반사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007은 인덱스의 테두리에 반질반질한 느낌이 드는 반면 009는 보다 매트한 느낌이 강했는데요. 영상에선 뚜렷이 표현이 안 되는데 육안으로 직접 보면 정말 딱 느껴지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이코의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케이스는 약간의 개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5시 방향의 로고 쪽을 보면 그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라면 두 모델 모두 약간의 굴곡이 있어야 맞지만 009의 경우는 거의 매끄럽게 되어 있고 로그의 너비도 보다 얇게 마감되어 있는데요. 만들다가 망 건가 싶어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형태의 케이스를 가진 걸 보면 제조 과정에서 나온 약간의 개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가공하시는 분이 기분이 안 좋았나봐요.
무튼 소유 중이신 분들은 케이스를 쭉 둘러보면 만드신 분의 그날 기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지를 좋아하는 제 취향상 현재는 거지 같은 재치밴드를 빼고 나토 밴드로 착용 중인데요. 둘 다 심플하면서 대비가 좋은 다이얼을 가졌기 때문에 줄지를 즐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이 중 딱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블랙이 베스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튀는 컬러를 가진 005는 소화할 수 있는 스트랩 컬러에 제약이 걸리지만 무난한 블랙 컬러를 가진 007은 웬만하면 어울리는 무자비한 소화력을 갖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20mm 스트랩만 많이 갖고 있어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구글이나 인스타를 통하면 정말 다양한 줄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저같이 나토나 가죽을 선호하지 않는 이상 스트랩 코드나 다른 제조사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을 많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 재치 스틸밴드가 너무 거지 같아서 브레이슬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수 코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펩시냐 블랙이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블랙인 007은 튀지 않는 무난한 컬러이면서 전체적으로 일체감이 높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떤 복장이든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꼭 코디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이버워치의 근간을 중요하시는 분들은 블랙이 가장 베스트로 생각이 되는데요. 타 브랜드의 다이버워치들이 블랙을 베이스로 두고 있는 것만 봐도 펩시보다 훨씬 넓은 스펙트럼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인 시계가 있고 다른 맛의 서브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반대로 과감하게 펩시 모델이 좋을 것 같은데요. 분명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색조합이어서 멀리서 봐도 튀는 점이 있지만 블랙을 베이스로 삼는 다이버워치가 많은 반면 펩시 조합의 대체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세이코 특유의 펩시 느낌은 어떤 브랜드를 붙여놔도 묻히지 않을 만큼의 존재감을 갖고 있어서 적절한 금액으로 즐기는 서브와치에는 XKX의 펩시가 좋은 선택지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세이코의 단종이 된 XKX 시리즈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변화된 정책이 아니었다면 현재도 착한 가격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낮은 금액에 몇 번이나 사고 팔고 했던 때가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애매한 대체품으로 세이코5의 SLPD 시리즈가 있긴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XKX 매력을 메꾸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모델들인데요. 저 또한 그중 한 모델을 구매해서 리뷰까지 해보았지만 확실히 기존의 맛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고의 슈퍼맨 마크 때문이겠죠. 무튼 SKX 말고도 터틀과 사무라이, 스모 등의 모델들도 기존 모델의 수량은 적어지고 세라믹이나 사파이어를 사용해준 리테일가가 높은 신형들이 자리를 메꿔 가고 있는데요. 높아지는 리테일가를 보면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시계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세이코는 그 특유의 아이콘이 있는 브랜드인지라 아무리 못마땅해도 멀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색깔놀이와 복각놀이에 미쳐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어떻게 될지 윤곽이 나오겠죠. 왓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